한국 스포츠가 나날이 흥행하는 가운데 팬들은 이들 스포츠의 최종 소비자입니다. 팬들이 없는 현대 스포츠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매우 힘듭니다. 정몽규 회장과 축협은 피파라는 든든한 후원자로 인해 시간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한 발 물러나 그들이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보여주든 자신 없으면 포기하든 결론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굳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희정 국회의원이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최근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에 대해 문의한 결과 피파도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감사하는 것인지 축구협회 회장 선출 조항이 민주적인지 검토 중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파의 답변은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정치 개입 금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희정 의원이 피파에 질의한 내용은 피파가 대한축구협회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공문에 대해 국회의 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가 제3자의 부당 개입에 해당하는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 관련 정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축구협회 회장 선거 규정이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지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파 답변은 한국 정부의 감사가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답은 아니었지만 피파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피파의 공식 채널로 전달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파도 대한축구협회의 선거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피파는 선거 절차와 관련 AFC, 아시아축구연맹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피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2023년 12월에 시작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정 의원은 제3자의 개입 금지를 강조했던 축구협회와 달리 피파는 각국 협회의 국내법과 피파 정관 모두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나요. 피파 각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 만큼 축구협회도 국내법과 피파 정관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파와 현대가의 유착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피파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파는 클럽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확대와 글로벌 축구 시장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의 협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피파의 오랜 후원자이기 때문인데요. 인판티노 회장은 현대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뒤에는 KFA가 있고 그 뒤에는 정몽규 회장이 자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피파와 현대차의 파트너십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파는 월드컵 마케팅 권리를 여러 기업에 개방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현대차는 피파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포함한 13개 피파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총 6회의 월드컵을 지원하며 최소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